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웹툰 콘티 짜는 법 실전편 1편입니다. 실은 오늘 한 편으로 전부 다 담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2편, 3편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전편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전편이라고 왜 붙였냐면은 실제로 웹툰 짜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번에는 웹툰을 짜는 방법, 아니 종류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 다뤘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콘티를 어떻게 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툰 콘티 짜는 법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모든 필수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자면은 영화의 주인공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주인공이 다니는 뭐 직장이라던가 직업이라던가 주인공이 해내야 될 무언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필수 요소가 웹툰에도 있습니다. 콘티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중요한 건 가운데 크게, 안 중요한 건 양 사이드로 작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컷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중요한 거는 이렇게 크게 가운데에 들어가고, 이게 만일에 물건이라 치면은 물건이 가운데에 크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치면요. 물건이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거는 컷 크기도 이제 좀 작게 하고, 이 컷에 비해서 좀 작게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작게 사이드로 배치하는 거예요. 정 가운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단 조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씬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씬이 뭐냐면은 어떠한 한 장면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집에서 자고 일어나서 학교에 갈 때까지 집안에서 벌어지는 준비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시간을 확인하고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씻고 그러겠죠. 이제 그러려면은 인트로 컷이 필요해요. 인트로가 뭐냐면은 씬의 시작을 알리는 컷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예를 든 걸로 하자면은 아침에 알람이 따르르릉 하고 울리는 거나 아니면은 그 아침밥을 이제 식탁 위에 탁탁탁 차리는 장면이라던가 그런 씬의 시작을 알리는 컷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클로즈업이나 어떤 특정한 소리, 그러니까 알람이 짜르르릉 하고 울리거나 전화벨 소리가 삐리리리 하고 울리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어떤 특정 사건을 이미지하는 컷을 시작하거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필수 요소는, 첫 번째 필수 요소는 이제 인트로신이고, 두 번째는 이제 현재 등장인물들이 있는 장소를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이 살고 있는 집, 주인공이 살고 있는 동네, 주인공이 살고 있는 시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 특히나 판타지인 경우에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계부터 한번 쫙 보여주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어떠한 시대고 어떠한 설정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SF, 판타지 이런 경우에는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계부터 설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우트로가 있죠. 이 컷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컷인데, 보통 대화를 나누는 그 등장인물들한테서 컷이, 그러니까 카메라가 멀어지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에 어울리는 웹툰과 영화와 드라마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작권이 해결이 안 되는 관계로 제가 말로밖에 설명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을 보시고 본인이 잘 만들었다 하는 영화나 웹툰 같은 거 1화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한 게 전부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셀프로 찾아보셔야 되는 어려움인데 최대한 말로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는 인물을 이제 대화에 나누는 인물이 이제 A와 B가 있다고 치면은 이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A, B의 얼굴을 둘이 같이 잡거나 아니면 A의 얼굴만 잡거나 B의 얼굴만 잡거나 또 A, B를 잡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 A, B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A, B는 이렇게 작게 잡고 이 A, B가 대화를 나누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적으로 일단 지루하지 않게 변화를 최대한 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화씬이 지루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그림적인 리듬 위해서 풍경이나 소품 같은 걸 잡아준다. 만일에 대화 나누는 씬에서는 흔히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커피잔 클로즈업 같은 것도 흔하게 들어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씬의 필수 요소가 이제 인트로, 현재 등장인물이 이제 살고 있는 장소, 대화를 나누는 장소,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인물들의 얼굴은 지루하지 않게 교대로 그려주고 중간중간에 그림적인 리듬을 위해서 풍경이나 소품을 잡아줍니다. 이 풍경이나 소품은 그러니까 시대 설명도 되고 그리고 이제 소품 같은 걸 클로즈업 함으로써 잠깐 한탐 쉬어가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 연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빠른 연출을 원하시는 분은 이런 한탐 쉬어가는 컷을 일부러 안 주기도 해요.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장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서정적인 장르, 그러니까 좀 연출을 느긋하게 하는 장르인 경우에는 이런 풍경과 소품을 좀 풍부하게 잡아서 그림적으로 서정적인 느낌이 많이 나도록 하는데 액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 캐릭터의 동작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서정적인 컷을 잡아줄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캐릭터의 움직임을 따라가느라 바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르적인 특징이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요런 거를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데 이제 웹툰은 한 번에 60에서 70 컷인데 이제 액션 만화의 경우에는 80, 90 컷도 그려요. 그러면 이제 요거 8, 90 컷은 제외하고 보통 6, 70 컷을 그리는데 이제 처음에 60 컷을 어떻게 그리지? 난 진짜 처음에 이제 몇 컷을 그려보고 이걸 60 컷이나 어떻게 그리지? 막 고민에 빠지는데 일단 15컷만 그려보세요. 그러면 15컷 정도는 어떻게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러면 15컷이 채워져요. 그러면 이 15컷을 4번 반복하면 60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처음부터 이 6, 70컷을 언제 다 그리지, 이 백지를 언제 다 채우지 하고 고민하시겠는데 그냥 일단 15컷, 오늘은 15컷만 해보자. 아니면은 뭐 6시간 동안 오늘 잠들기 전까지 15컷만 해보자 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씩 목표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다 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써놨듯이 이제 조삼모사 전략이긴 하지만은 일단 당장 60컷 그려야 하는 것과 15컷 그려야 하는 것에 정신적 부담이 좀 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더 작업을 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15컷만 그려보기를 실행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괜찮으실 거예요. 콘티를 짜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드리자면은 중요한 건 가운데 크게, 특히 크게, 그리고 이제 안 중요한 건 양 사이드로 작게. 이것은 이제 웹툰 애니메이션보다는 웹툰을 주로 보셔야 되고, 이거 웹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웹툰에 나오는 연출이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웹툰의 1화를 한번 제 설명을 듣고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폰으로 이 영상을 틀어두고 폰으로 웹툰의 1화를 한번 분석하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제 인트로. 이 인트로는 이제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시작하고 뜬금없이 끝나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트로와 인트로는 꼭 잡아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이 대화가, 이 씬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 설명도 꼭 한두 컷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컷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통 이제 크게 남아서 클로즈업하고 이제 로우 앵글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화면을 찍는 게 있어요. 배경을 주로 잡는 그러니까 클로즈업은 주로 이제 인물이죠. 주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경 좀 멀리 잡는 컷이 있는데 이 두 컷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써야 되는데 이제 이 인물을 클로즈업 할 때는 화면 안에 인물을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은 클로즈업을 사람을 이 정도 크기를 잡는다던가 요 정도 어깨선에서 자른다던가 아니면 가슴께선에서 자른다던가 허벅지쯤에서 자른다던가 아니면 전신을 잡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인물 위주로 잡는 컷을 이제 클로즈업 컷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클로즈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빅클로즈업, 뭐 무슨 클로즈업 나눠지는데, 여튼 이 샷은 인물 위주로 잡는 걸 말해요. 그리고 인물 위주로 잡는 게 뭐냐 하면은 캐릭터의 감정이에요. 캐릭터의 감정을 표현하는 컷은 거의 이 캐릭터 위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배경이 들어가는 멀리 잡는 컷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공간을 사람이 꽉 차면서도 배경이 어느 정도 보이게 잡는 컷이 있고, 그리고 사람보다는 배경 위주로 잡는 컷,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보이게 잡는 컷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조감도라고 그러는데, 새가 땅을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빌딩 그림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명의 느낌이에요. 공간 설명.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인물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인물의 감정보다는 그 인물이 처한 상황, 공간 설명을 위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컷이 상징하는 느낌을 잘 알고 잘 섞어서 써야 됩니다. 요것을. 그래서 좀 멀리 잡는 컷이 많으면은 관찰자 느낌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3인칭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제 가까이에서 인물 위주로 가까이에서 잡는 컷이 많다 하면은 1인칭 시점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이 캐릭터,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메인이 돼서 그 캐릭터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구분해 가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여러 가지, 뭐 이것은 무슨 컷이고 저것은 무슨 컷이고 자세하게 나누게 있는데,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인물을 위주로 잡느냐, 배경을 위주로 잡느냐, 두 개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물을 여기서 한 가지 주의 드릴 게 뭐냐면은, 인물을 잡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관절이 있잖아요. 사람에는 이 관절에서 컷이 잘리면은 사람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껴요. 잘린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이 컷을 잡을 때 이 관절에서 잘리는 일이 없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풍선이나 효과음이 캐릭터를 이렇게 가리면은 좋지가 않아요. 특히 얼굴 부분은 특히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효과음 같은 것도요. 물론 장르에 따라서는 허용되기도 합니다. 그 명탐정 코난가처럼 추리물인 경우에는 그 캐릭터의 미스테리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니면은 좀 아직 나올 거는 아니지만은 그 떡밥을 위해서 미리 나와야 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캐릭터의 얼굴을 가리거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100% 이건 이렇게 저렇게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많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좀 때에 따라서는 이런 거를 일부러 깨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 위주로 잡느냐, 배경 위주로 잡느냐. 배경 위주로 잡으면은 주로 설명에 가까운 컷이고 관찰하는 느낌이 나고, 클로즈업, 인물이 좀 잘 보이는 컷으로 잡으면은 그 캐릭터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것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콘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스토리를 짰잖아요. 근데 스토리를 짰는데 그 스토리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었거든요. 스토리를 짰는데 이 스토리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포기하거나 그냥 대충 아무 데서 시작하거나 하는데, 1, 2, 3화는 매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래서 수정을 많이 하는 한이 있더라도 1, 2, 3화는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 2, 3화는 거의 정해진 공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가 주인공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어필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등장하면은 이제 크게 클로즈업으로 얘가 주인공이다라고 확실히 빡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거의 모든 만화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성격을 알려주는데 주인공이 본인이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제 길 가다가 이제 학교를 가고 있어요. 네, 학교를 가는데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쓰레기를 이 주인공이 주워서 쓰레기통에 일부러 버리고 가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상당히 모범적이고 착하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이라는 게 알려지죠. 근데 또 다른 캐릭터인 경우에 학교에 이제 막 가는데 편의점에서 빵을 사 먹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쓰레기통이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바닥에 휙 버리고 가버려요. 그러면은 그 캐릭터의 행동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이 다 설명이 되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공중도덕을 잘 안 지키고 좀 이기적인 성격이고 그런 게 좀 알려지죠.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성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용감한 성격이야, 나는 착하지 이러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는 상당히 그 연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알려줍니다. 주인공의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인공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보통 웹툰 1화에서 그 캐릭터의 아침부터 시작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아침에 이제 잠이 깼어요. 근데 막 식구들이 확 떠드는 소리에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형 누나가 있고 동생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림만으로도 이 주인공은 가족들이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가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때 이제 가족들하고 만일에 밥을 같이 안 먹고 혼자 나간다 그러면은 가족들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식구가 많지만은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리고 만일에 주인공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다 차리고 부모님을 깨워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모님이 건재하시긴 하지만은 좀 가정 상황이 어렵고 주인공이 집안일을 도맡아 한다는 좀 그런 상황이 일상생활이 확 보여주죠. 자, 그런 식으로 나는 우리 집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해야 한다. 힘들지만은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좋다 이거죠. 그리고 훨씬 알기 좋고요. 그리고 웹툰의 만화의 기본인데 대사를 안 읽어도 그림만 봐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꼭 그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주인공이 처한 그 입장 그리고 주인공의 생각 감정을 꼭 그림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화의 필수 요소는 이거예요. 주인공이 성격을 알려준다.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주인공 위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의 주변 인물 같은 것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떡밥을 줄 수도 있죠. 이제 앞으로 뭐 주인공의 일상을 깨트릴 사람이 살짝 나온다거나 그러면서 끝나면 좋습니다. 이제 2화에서 주인공의 주변 상황이 변화할 조짐이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일상이 깨져야지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주인공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와서 숙제하고 자고 그런 매일이 반복되는 게 웹툰으로 그려져 봐야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읽을 가치도 없죠. 근데 주인공이 그런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어떠한 큰 사건이 일어나요. 집에 불이 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판타지적인 존재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던가 아니면은 트럭에 치일 뻔했는데 갑자기 이 세계로 튕겨나간다던가 그런 식으로요. 어떤 큰 사건이 팡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주인공에게 앞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도 라는 떡밥을 줘요. 물론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필요한 만큼만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상상력을 자극받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그 호기심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그린 만화를 끝까지 보게 하는 힘이거든요. 그런 호기심을 일으키는 게. 그리고 주인공이 또 다른 서브 주인공이 만나야 돼요. 이 서브 주인공이 여주나 남주, 그러니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은인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과 계속 로맨스를 하면은 주인공과 계속 얽히는 사람이 이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일에 복수물이라고 하면은 원수와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뭐 감동 힐링물이라 하면은 은인과 만나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인공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수 요소예요. 이게 꼭 들어가고 이 위에 더 넣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3화에서는 주인공이 사고를 치던가 주인공이 어떤 사고에 휘말린다던가 해서 어쩔 수 없이 큰 사건에
휘말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되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걸로는 주인공이 사고를 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그 사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그 대처를 해서 스토리를 더 수월하게 시원시원하게 이어져 나가기가 쉽거든요. 주인공이 어떤 사고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는 경우에는 자꾸 처음에는 그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니고 나도 피해자인데 내가 그 사건을 해결해야 돼.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죠. 그래서 스토리를 진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주인공이 완전 일반인이다라는 설정이면은 그 휘말린다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주인공이 빨리 그 사건에서 그 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당위성, 이유를 줘야 돼요. 그래서 주인공의 일상이 어떤 식으로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깨져야 돼요. 어느 날 사건으로 어느 날 그 음주운전으로 일가족이 자기 빼고 다 죽었다던가 아니면은 로또를 맞아서 어느 날 순간 벼락부자가 됐다던가 그런 식으로 좋든 나쁘든 하여튼 일상이 깨져야 돼요. 그 주인공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듯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그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가장 친한 친구와 뭐 진짜 소울메이트라고 할 만한 친구와 싸웠어요. 아니면은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 누군가에게 반했어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좋고 판타지한 존재가 나타나도 좋고 어떤 식으로든 이 장르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게 만일에 우정물이라고 하면은 친구와의 싸움, 특히 소울메이트급인 친구와의 싸움은 엄청나게 큰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로맨스물이면은 첫눈에 반한 상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눈에 반한 상대와 쉽사리 이어질 기미는 보여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에 따라서 소재가 달라지긴 한데 이런 식으로 아주 소소한 것도 꾸미기 나름으로 큰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액티브하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게 3화이기 때문에 프롤로그식으로 3화를 앞으로 끌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사건을 팡팡팡 터뜨리고 그 다음에 아 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경로로 그런 사고로 이어진 거야 라는 설명이 돼요. 그래서 3화가 프롤로그로 가고 그 다음에 1, 2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거를 제가 다양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본인이 좋아했던 웹툰이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리고 싶다 이상형으로 삼은 웹툰에 1, 2, 3화만 봐보세요. 그리고 거기를 한번 그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제가 말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때 1, 2, 3화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1, 2, 3화만 죄다 찾아봤거든요. 잘 된다는 웹툰이란 웹툰은. 근데 거의 다 이런 공식으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요. 한 가지 이제 주의할 게 주인공은 반드시 변화해 있어야 돼. 이야기가 끝날 때는 반드시. 이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의 일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있었고 여러 사람과 만났고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을 테니까 당연히 변해 있어야 돼. 사람이라면은. 근데 아주 특수한 경우 주인공이 뭐 로봇이라는 설정인 경우라도 바뀌긴 하죠. 왜냐하면은 저는 주인공이 안드로이드 로봇이라는 설정의 영화나 드라마, 웹툰도 봤는데 그 로봇임에도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과의 상호 호환에 의해서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자아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자아가 생겨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타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공지능 어떤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제 교육시키는데 그 인공지능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기억을 뽑아내는데 거기에 이제 기억을 뽑혀내 실험체로 여주인공이 납치당하는데 오히려 그 여주인공은 그 인공지능을 길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점점 그 변화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반드시 변해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결말이 많아요. 근데 소년 만화인 경우에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는 계속 강해져 끊임없이 싸우고 해서 정신적으로도 강해지고 육체적으로도 강해져서 세계 최강자가 되죠. 소년 만화의 경우는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아주 특수한 장르인 경우에는 주인공이 타락해서
완전 민생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거지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살을 하거나. 그래서 주인공이 자살로 끝나는 작품은 보통 이제 비극이죠. 이제 그런 작품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인공의 인생이 점점 마이너스로 치닫게 가는 스토리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플러스로 올라갑니다.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고 누군가를 만나서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하고 그게 계속 반복돼서 처음 시작할 때는 찐따였던 주인공이 끝날 때쯤에는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성숙해 있고 자라 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이제 많이 보셔라. 근데 특히 지금 당장 웹툰 데뷔가 급하신 분들은 웹툰의 1, 2, 3화만 집중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요소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 취향과 상관이 없더라도 내 취향이 안 맞더라도 남들한테 입소문 타고 이것이 좋다라고 소문 나 있으면은 적어도 1, 2, 3화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게 그리고 이게 왜 흥행했는지 그 1, 2, 3화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1, 2, 3화에서 시선을 못 끌면은 사람들이 죄다 탈주해버려요. 아, 이거 재미없네. 내 취향 아니네. 이러고 탈주하거든요. 보통 그게 1, 2, 3화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 3화에 가장 많은 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뷔가 급하신 분은 웹툰의 1, 2, 3화를 보시고 그리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좀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제 잘 만들어졌다고 수작 소리를 듣는 영화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은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많이 보려고 노력해서 그 넷플릭스도 끊었고 한때 영화관에도 많이 갔었고 근데 지금은 좀 코로나 사태도 있고 그리고 좀 물리적으로 영화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만 할애하면 볼 수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몇 날 며칠을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 드라마 영화인 경우에는 그런 리뷰 유튜브에 보면은 리뷰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압축해서 리뷰하는 거를 보고 좀 이거는 받는 게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풀타임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잘된 리뷰를 보고 저건 저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흥행했구나라고 그 정도로 이제 정보만 얻고 끝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를 저작권 문제 때문에 예시를 하나도 못 보여드린 채로 말로만 설명드려서 얼마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꼭 기억하시고 아니면 틀어놓고 다른 웹툰의 1, 2, 3화를 꼭 상위권에 있는 1, 2, 3화를 한번 보시기를 꼭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서도 잘 감이 안 오신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1대1 그 웹툰 가회를 신청해 주십시오. 콘티 가회는 보통 1시간 정도면 1회 3시간 30분 1회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시를 들면서 그 맞춤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짠 콘티가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그 솔루션도 제공해 드려요. 그러니까는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제가 찍은 영상이 잘 와닿지 않는다, 이해가 안 된다면은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마무리는 기승전 홍보가 되어버렸긴 한데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저작권을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지금 이번에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인물 구도를 좀 지루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는지 이쁘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각도로 잡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지 어떠한 각도로 잡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그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